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2025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유기에 보급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난조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난조 방지는 뭡니까? 제동건선의 역할이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동건선.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항상 이제 제동건선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기가 어려워 하시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제동건선은요, 헛개수구나. 헛개수랑 하는 역할이 동일합니다. 이 헛개수 언제 먹습니까? 술 먹고 다음날에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음하고 다음날 컨디션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난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개수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난조가 개선되는 거죠. 컨디션 난조가 개선되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동건선 헛개수 역할과 똑같아요. 자, 술 먹고 다음날을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헛개수가 아니라 제동건선을 먹는 거예요. 제동건선을 먹었더니 난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컨디션 난조가 개선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원래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 제동건선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뭡니까? 기동의 뜻이 뭐예요? 이게 일어날 기입니다. 움직일 동. 그러니까 일어나도록 어떻게 한다? 토크를 발생시켜준다. 이러한 느낌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난조 방지 또는 난조 개선의 역할은 제동건선에 대한 거예요. 자, 1번이 일단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2번 정유자 불꽃 방지. 3번 리액턴스 전압의 상쇄. 요 2번, 3번 같이 볼게요. 얘는요, 정유입니다. 정유. 우리가 이 정유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정유 과정에서 어쨌든 정유라고 하는 거는 효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 과정에서 코일에서 불꽃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불꽃의 원인이 뭡니까?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 뭐 EL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EL. 공식이 L의 정유 시간분의 EIC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정유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는 것이 양호한 정유를 위한 방법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낮추려면은 우리가 L 값도 낮춰야 되고요. 전류도 낮추면 되고요. 그리고 정유 시간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시험에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보급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보급을 설치하면은 얘는 이제 전압 정유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제 전압 정유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보급을 설치하면은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압은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의 전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상쇄시켜요. 그래서 전압 정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탄소질 브러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저항 정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질, 우리가 뭐 흑연질도 배우고 탄소질도 배웠는데 이 탄소질은요, 저항이 커요. 저항이 커서 단락전류가 작아집니다. 단락전류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전류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액턴스 전압을 떨어뜨려서, 자,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양호한 정유를 위한 대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정유자 불꽃 방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전압 정유를 통해서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켜서
양호한 정류. 양호한 정류라고 하는 건 불꽃을 없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 리액턴스 전압 상쇄.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얘네들 상쇄한다. 4번 중성축 이동 방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양호한 정류에는요. 메인이 되는 대칙이 보극이 맞아요. 근데 보극이 또 나왔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전기자 반작용할 때. 전기자 반작용의 해결책으로 보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메인 해결책은 보상건선이죠. 얘는 서브 개념이라고 했어요. 서브 개념이지만 어찌됐건 전기자 반작용의 해결책이 된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은 중성축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준다? 방지를 해준다. 왜냐면 얘도 전기자 반작용의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게 됩니다.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자, 여러분들이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기가면은 요 개념을 그냥 서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유가 된다면은 이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은 실기 가서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변압기를 그려볼게요. 변압기 1차 측. 1차 저항과 1차 리액턴스. 그리고 1차. 2차 측도 해볼게요. 2차 측. 그리고 2차 측 저항과 2차 측 리액턴스. 그리고 2차 측의 부하가 달리죠. 자, 이런 식으로 부하까지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피던스 전압은요. 단락 시험할 때, 그때 이제 정의가 되는 개념입니다. 단락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2차 측, 부하 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락을 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2차를 1차로 환산을 해서 하나의 등가회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등가회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를 1차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2차를 1차로.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도 그냥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어떻게 한다? 단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락. 그리고 나서 1차 측 전압이 되는 거죠. 1차 측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항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임피던스가 제로죠. 그래서 전압을 급격하게 올려주면은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0V부터 조금씩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다가 요 전류가 딱 1차 정격 전류가 될 때, 그때 딱 멈춰요. 그래서 얘가 1차 정격 전류가 될 때의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0에서부터 조금씩 전압을 올리다가 1차 정격 전류가 흐를 때 딱 그때의 전압을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VS로 표현을 합니다. 이 S는 단락을 영어로 하면 쇼트죠. 쇼트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죠.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 이러한 개념도 꼭 가지고 갑니다. 얘가 뭐라고요? 임피던스 전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락 시험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전격 전류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를 안 달았어요, 맞죠? 달지 않고도 실제 전격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격일 때 뭐 전압 강화라든가 또는 뭐 임피던스 와트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답이 1번입니다. 1번 볼게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2차 측 단락 전류가 1차 측 전격 전류와 같아질 때,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2차 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류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측 단락 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 1차 측 전격 전류와 같아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1차 측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1차 전압,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임피던스 전압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에요.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동상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제가 암기법까지 만들어 드렸죠. 같이 해볼게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나와 있고 RV할 때, LV할 때, CV할 때.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CV와 발전기일 때 증자작용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냥 저는 순수하게 앞자를 딴 거예요. C, 발, 증, 자, C. 그러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뭐라고요? C, 증자.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뭐 끝이 난다. 자, 왜냐면은 얘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L과 C는 반대죠. 그럼 얘가 증자였으면 얘가 감자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와 전동기 반대죠.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L이 감자였잖아요. 전동기에선 증자고. 발전기에서 C는 증자였죠. 전동기에선 감자고. R부하는 그냥 둘 다 교차 자화작용이다.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잘 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C부하 보자마자 와 드디어 C 증자 나왔네 하면서 증자 찍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전동기야. 그러면 진짜 이거 암기법처럼 될 수도 있고 뭐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상인 경우기 때문에 위상차가 없다라는 거죠. 저항이에요.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 답은 3번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정보에 쓰이는 계정기는 답은요. 1번의 브홀츠 계정기입니다. 이 브홀츠 계정기는요. 변압기 내부 고정으로 발생하는 기름의 분해가스 증기 또는 유류를 통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이러한 증기라든가 이런 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장이 났구나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저를 움직여서 계정기에 접점을 닫는 것이다. 그래서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연결 도중에 설비한다. 자, 이것도 좀 포인트로 가지고 갑니다.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브홀츠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압기를 외암에 집어넣고 이제 여기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콘서베이터가 있죠. 이렇게 열화 방지를 위한 콘서베이터가 있고 얘랑 얘, 그러니까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브홀츠 계정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브홀츠 계정기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나요? 아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라든가 유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물리적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전기적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브홀츠 계정기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추가적으로 변압기 내부 고정을 위한 보호 장치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홀츠 계정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인데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실기 가시면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같이 볼게요. 유온계, 브홀츠 계정기, 비율차동 계정기, 충격압력 계정기, 방압 안전장치. 그래서 이거 뭐 암기법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유부남의 비율이 충격적이래요. 그래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유부남의 비율이 충격적이래요. 그래서 방안을 만들자. 자, 뭐라고요? 유부남의 비율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방안을 만들자 해가지고 5개 가지고 가시면은 실기 가셔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동건선은요, 제가 항상 제동건선 설명할 때마다 드는 예시가 있죠.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헛개수를 생각을 하라. 헛개수의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헛개수 언제 먹습니까? 술 먹고 다음날 먹죠. 우리가 술 먹고 다음날에 컨디션이 난조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헛개수를 먹으면은 난조가 개선이 되고 이제 스스로 기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동건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는 술 먹고 다음 날에 헛개수가 아니라 제동건선을 먹어야겠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다음날 술 먹고 다음날 제동건선을 먹었더니 컨디션이 난조였는데 난조가 개선이 되었고, 자,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발생을 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어날 기에 움직일 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잡으면은 이 난조개선은요, 동기 발전기고요. 기동 토크 발생은 동기 전동기에서의 제동건선의 역할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동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 제동건선 역할이 기동 토크 발생이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가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동기 전동기냐 발전기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동건선 나왔다. 난조개선 기동 토크 발생이네. 3번에 기동 토크 발생 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암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실기 가면은 또 적으라고도 나와요. 보시면은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상해전 방향이 같을 것. 이 상해전 방향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삼상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단상에서는 상해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해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크, 위, 주파상. 그래서 크위 주파상, 약간 일본식 이런 것 같기도 하고, 크위 주파상.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저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주위에 공원을 가세요 해서 주위파크, 뭐라고요? 주위파크.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해전 방에 같을 것은 삼상이니까 가지고 와 주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여기서 보시면은 주위파크 해주셔가지고 주위파크 2, 3, 4는 맞는 말이고 용량 같을 것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크롤링 현상이 나타나는 전동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 또는 크로울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현상인가? 자, 크롤링 현상은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파에 의해 낮은 속도에서 안정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가속하지 않는 현상을 크롤링 현상이라고 한다. 또 방치 대책으로는 경사 슬롯을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토크 곡선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속도에 따른 토크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도 전동기 토크 곡선이고, 요거는 이제 부하 토크 곡선이에요. 그러면 유도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전격 운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속도가 뭐가 되겠어요? 전격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속도가 전격 속도다. 자, 전격 속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롤링 현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도 전동기에 이제 고조파가 유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곡선이 고조파가 유기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 속도가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이 전격 속도 밑에서 안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크롤링 현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조파가 침입을 해서 유도 전동기 파형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안정화되는 현상, 그것을 크로울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크로울링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거 노래 중에서도 크로울링이 있거든요. 기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격 속도를 가지 못하고 기어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 아니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죠.
문제에서 농용유도 전동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전기자전류 IA, 부하전류 I, 계자전류 IF인 직류 직권전동기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저희가 직권전동기에서 이 직이 뭡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동기라는 거죠.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전기자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전기자고요. 전기자 저항입니다. 얘랑 계자 권선이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계자 저항이랑 이렇게. 이게 이제 계자 저항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동기니까 여기에 전압을 인가합니다. 전압을 인가해요. 그럼 우리가 요 전류를 뭐라고 합니까? 부하전류 I라고 하죠. 그리고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 IF라고 하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 IA라고 합니다. 근데 직렬 연결이니까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전동기 동작 원리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건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레밍의 오른손과 왼손이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도전동기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우리가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자, 제가 뭐 오발탄 하면서 오른손은 발전기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정전유도는 말도 안 되고요. 얘는 뭐 전하가 유도되는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전자유도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끊으니까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흘렀죠. 그거를 이제 전자유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1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퍼센트 Z가 83%일 때 단락비는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비는 일단 대문자 K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단락이 영어로 쇼트니까 K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뭐가 되는 거다? 단락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그냥 생다지로 외워비면은 어거지로 외워버리면은 부산 사투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안 외워집니다. 잘 보세요. IN 전격 전류를 제가 1A라고 할게요. 단락 전류를 100A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단락비는 얼마입니까? 1분의 100이니까 100이죠. 그럼 100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단락 사고가 나면은 전격일 때보다 100배만큼의 큰 단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단락비가 10이다라고 하면은 단락 사고가 나면은 10배나 큰 전류가 흐르겠다. 자, 이러한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단락비 공식이 IN분의 IS 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도 있죠. 그래서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도 있다. 해당 문제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83%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83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약 1.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변압기 내부의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각각 2%, 3%일 때 부하역률이 80%, 뒤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뒤졌다는 뭡니까? 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뒤졌다는 전압보다 전류가 뒤졌다, 즉 늦었다. 그래서 지상 전류가 흐르고 지상 부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P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은 0률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는 지상부하,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는 진상부하예요. 그래서 지상일 때는 플러스, 진상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전류다라고 하면 전압보다 늦은 전류니까 마이너스 J고 진상 전류다 하면은 전압보다 빠르기 때문에 플러스 J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부호가 반대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요 전류예요, 전압이에요. 전압이에요, 전압. 얘는 전압 변동률이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얘가 전류예요. 얘가 전압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은 전압이 앞서 있죠. 그럼 전류 입장에서는 본인이 늦은 거예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압 입장에서는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른 거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뭐예요? 전압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와 부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고 어찌됐건 얘는 뭡니까? 지상이죠, 지상.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P는 뭐가 됩니까? 저항 강하니까 2, 그리고 역률이 0.8 더하기 Q는 뭐가 됩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3이죠. 3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니까 사인은 뭐가 됩니까? 0.6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시면은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결과가 뭡니까? 1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코사인이 얼마였습니까? 0.8이었죠. 그러면 사인이 0.6이 되어야지만이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뭐 0.8, 0.6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변압기의 3상 전원에서 2상 전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은 자, 이거는 제가 암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상수 변환입니다. 자, 첫 번째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스코트 결선, 또는 T 결선.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 화상 결선, 포크 결선, 대각 결선, 2차 이중 델타, 2차 이중 Y.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3상을 2상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자를 따라고 했어요. mouse. 자, 뭐라고요? mouse. 자, 마우스를 좀 발음을 굴렸어요. 마우스. 뭐 어이가 없겠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거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2시간을 쳤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암기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끔 댓글로 아주 기똥찬 암기법들을 좀 알려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수험생분들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삶이 매우 쓰다, 삶이 매우 쓰다 뭐 이렇게 외워주시는 분 있어가지고 좀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거죠. mouse 또는 삶이 매우 쓰다. 그래서 뭐 스코트 결선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저 장치에 쓰이는 서버모터의 특성을 나타낸 것들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모터가 나오면은 조금 긍정적인 느낌이다. 서버모터는 좀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서버모터의 특징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느낌으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빈번한 시동, 정지, 역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 견디도록 견고하고 큰 돌입전류에 견딜 것. 맞는 말 같죠? 좋은 말입니다. 시동 토크는 크나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가 작고 전기적 시정수가 짧을 것.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발생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실 2번, 3번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지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서버모터 설명을 드릴 때 오답이 항상 예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예. 4번.
그러니까 선지 똑같습니다. 직류 서버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버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거 틀렸죠.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직류 서버모터가 교류 서버모터보다 시동 토크가 크다라고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금 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 R2가 2배로 증가할 때 그 값도 2배로 증가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비례추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S분의 R2 요 값은 항상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일정하다라고 했죠. 일정. 그래서 R2가 2배가 되면은 슬립도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배가 돼야겠죠. 그래야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거는 2차 회로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전동기 특성을 제어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분의 R2는 항상 어떻다? 뭐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게 됩니다. 유도전동기 슬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립이다 하면은 손실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S는 손실의 S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는요, NS라고 하는 동기 속도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고 회전 속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손실은 어떻게 구합니까? S의 NS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NS, 마이너스 SNS는 N이다. 자, 이러한 식도 얻을 수가 있고. 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100만 원은 세전 월급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후 월급이 되겠죠. 세금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세율은 얼마입니까? 20%라는 거죠. 그럼 이 세율이 의미하는 게 슬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0.2가 되는 거예요. 0.2에다가 NS니까 100을 곱해서 20이 된다. 그래서 슬립은 뭐다? 세율이다. 슬립은 뭐다? 손실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기 속도가 들어오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고 회전 속도가 발생을 한다. 1번 가볼게요. 슬립 S가 줄어들수록 동기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회전한다. 자, 슬립이 줄었다라는 거는 손실이 줄었다. 세율이 줄었다. 세율이 줄었다라는 건 세금이 줄었다. 세금이 줄었으니까 세정월급과 세후월급이 어떻습니까? 유사하다. 그러니까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유사하다. 거의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립 S가 줄어들수록 동기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회전한다. 그러니까 유사한 회전 속도로 회전한다. 두 개가 유사하다라는 의미예요. 1번은 맞고요. 2번, 회전 시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정지 시 2차 기전력의 주파수의 S분의 1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내용은 문제풀이에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속전속결 전기기기 유도전동기 편을 좀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를 보시면은 변압기 등가회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어요. 그럼 1차 유기기전력이 있고 2차 유기기전력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2차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그릴게요. 제가 1차 측입니다. 1차 권선이에요. 그럼 1차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인가되면은 1차는 1차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차는 회전자계를 만들어내요. 회전자계를 만들어내고 여기 2차가 있어요. 2차. 이 2차가 이 회전자계를 끊으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차는요. 전압이 인가되면 이런 회전자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회전자계를 2차 권선이 끊어요. 제가 자기장을 끊으면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차가 이렇게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회전하는 자계를 2차가 끊게 되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차의 회전 자계와 2차 권선이 만났을 때 2차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민수가 있어요. 민수. 민수는 1차 측. 영희도 있습니다. 영희는
2차 측. 강사님 원래 철수와 영이 아닌가요? 민수도 좀 끼워줍시다. 강사님 혹시 남민수인가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인데 1차와 2차가 만났을 때 2차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봅니다. 요 비율 다시 가지고 갈게요. 요게 이제 1차, 요게 2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차가 100바퀴 돌았고 2차가 80바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같은 시간 동안 100바퀴 돌고 영희는 80바퀴 돌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그럼 둘은 몇 번 만납니까? 20번 만나겠죠. 요거 차이만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2차 유기기전력이라고. 즉, 이 20이 의미하는 게 2차 유기기전력이라고. 그럼 SNS가 의미하는 게 2차 유기기전력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NS, 1차 측에 넣어준 겁니다. 그럼 얘는 1차 유기기전력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NS는. 그럼 얘가 뭐야? 2차 유기기전력이라고, 2차 유기기전력.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다라고 하는 거, 이게 2차 유기기전력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회전하고 있죠, 둘 다. 회전 시 2차 유기기전력은 SNS에다가 S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S의 이원이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유기기전력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슬립을 곱한 만큼 그게 2차 유기기전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립을 곱했다라는 건 만난 횟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유기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변압기랑 똑같다고 했죠. 4.44 F 파이 N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N, 파이, 4.44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FI는 어떤 관계? 비례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주파수도 동일하게 이 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파수와 비례하니까. 그럼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F, 2, S, F, 1. 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성격상 그러지 못하여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운전 시에 운전 시 맞죠? 회전할 때. 그래서 회전 시 2차 주파수, 회전 시 1차 주파수. 자, 근데 예를 들어 정지 시를 볼게요. 그럼 정지 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지 시에는 슬립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1. 그러니까 3번 틀렸죠? 당연히 1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슬립이 1이라는 건 100을 넣어줬는데 슬립 1이라는 거는 세금이 100% 떼인 거죠. 0원이 되는 거예요. 세후 월급이. 그러니까 0원이니까 정지되었다라는 거죠. 정지 시에는 F2와 F1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정지 시 2차 주파수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정지 시 1차 주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1차 측은요. 정지 시 1차 주파수나 어차피 넣어주는 거니까 운전 시 1차 주파수나 다 똑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F2가 의미하는 건 운전 시 2차죠. F1이 의미하는 건 운전 시 1차죠. 그러니까 요거는 운전할 때, 요건 정지할 때예요. 2번 선지 봅니다. 회전 시 2차 측 기전력의 주파수는 회전 시 2차 측 기전력 주파수 어디에 있습니까? 얘가 있죠. 정지 시 2차 측 기전력의 주파수. 자, 정지 시 2차 측 기전력의 주파수 얘가 되는 거죠. 얘와 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정지 시 2차는 정지 시 1차 그리고 운전 시 1차랑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맞아요? 그럼 운전 시 1차는 뭐예요? 정지 시 2차랑 같다고. 여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F2. 어차피 같으니까. 근데 얘랑 얘랑 구분이 안 되죠. 프라임을 붙여줄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회전 시 2차 측 기전력의 주파수는 정지 시 2차 측 기전력의 주파수의 S배죠. S분의 1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틀렸죠. S가 1일 때입니다. 4번 2차 요율은 슬립에 비례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 슬립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슬립이 커지면 효율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인데 슬립이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효율이 증가하겠습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차 효율 공식 어떻게 됩니까? 뭐 아까 전에 비유로 하면은 우리가 NS에다가 N이 되었죠. 손실로 S, NS가 되었지 않습니까? 효율이니까 임적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NS분의 N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N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으면 NS에서 얘를 뺀 거죠. SNS가 되는 거죠. 그럼 NS로 묶으면 1-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분의 얘가 효율이니까 NS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얘를 해주시면은 1-S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효율의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슬립의 증가비 감소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서 주자 속의 최대치를 πm, 자극수를 p, 전기자 병렬 회로수를 a, 전기자 전도체 수를 z, 전기자 속도를 n rpm이라고 했을 때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기전력이 뭐냐? 역기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역기전력.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직권전동기를 배웠어요. 직류 직권전동기를 배웠는데 당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뭐냐면 형태는 직권이 맞아요.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직류 직권 발전기니까 직류만 사용 가능해요. 근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류도 되고 교류도 된다. 그래서 얘를 뭐 만능 전동기 또 뭐 양용 뭐 교류 직류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양용 전동기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는 역기전력이란 용어를 그냥 속도기전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역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E는 60A분의 P자판이죠.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시계는 이 파이를 최대치로 나타냈어. 파이 M. 근데 이 파이는 여기 파이는 실효치예요. 실효치. 얘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됩니까? 파이 M 나누기 루트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은 자 루트 2분의 1만 빼내요. 곱하기 60 A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P자 파이 M의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되는 거죠. 60A분의 P자 파이 M N 60A P자 파이 M N 그 루트 2분의 1.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예로에서 V 전원전압의 실효치가 100V, 점호각 알파가 30도일 때 부하 시 직류전압은 약 얼마인가? 단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면은 단상 전파라는 거를 아셔야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이오드가 한 개가 나와요. 한 개가 나오면은 단상 반파입니다. 반파. 근데 다이오드가 2개 또는 4개가 나온다. 그럼 이 경우는 단상 전파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4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단상 전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상 전파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0.9에 EA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단상 전파의 공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단상 전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정류기의 역할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교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바뀔 때 0.9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류가 100V 넣어줬어요. 그럼 직류는 얼마입니까? 100에다가 0.9 곱한 90이 된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점호각이 나와 있죠. 점호각이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해야 되냐? 그냥 코사인 알파를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L이 무한대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코사인 알파를 하라고요.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0.9에다가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V라고 나와 있네요. 10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뭐 2분의 루트 3인데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 계산하면 약 77.9V
볼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호각이 나왔을 때 일단 3상은 좀 제외하고 1번, 2번, 3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L이 무한되면 코사인 알파를 곱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나머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순저항 부하일 때 또는 RL 부하과 별다른 조건이 없다. 또는 한류다이오드가 그려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인데 그냥 L이 무한대일 때를 제외하고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한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에 삼상반파, 삼상전파가 나와 있다. 그럼 이 경우는 그냥 무조건 코사인 알파를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유기기 전력이 210V, 단자전압이 200V, 10kW 분권 발전기의 계좌저항이 55입니다. 전기자 저항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권 발전기 한번 그려볼게요.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와 계좌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자, 계좌 권선, 병렬. 그리고 발전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려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RA의 값을 구해보아라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이 부하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10kW짜리고 단자 전압이 200V다.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라는 겁니까? 200V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류는 얘가 10kW짜리죠. 그럼 10kW를 200으로 나누면 전류가 나오겠네요. 뭐 어차피 직류니까 코사인은 1이니까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에다가 200을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계좌 저항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ohm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200V, 여기도 200V가 걸리죠. 그리고 50ohm에 200V가 걸리니까 전류는 얼마입니까? 200 나누기 50 하면 4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좌 전류는 4A가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자 전류가 나오겠네요. 그럼 전기자 전류는 두 개를 합한 54A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기기 전력은 210V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10V에서 이 전기자에서 전압 강화를 거치고 200이 되었으니까 전압 강화 얼마입니까? 10V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10V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IA는 54라고 했죠. 54에다가 RA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 10이 된다. 결론적으로 RA는 어떻게 됩니까? 54 나누기 10 나누기 54가 되죠. 10 나누기 5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계산을 하시면은 계산기에 0.19, 약 0.19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분권 전동기의 전격 회전수가 1500rpm이다. 속도 변동률이 5%라고 했을 때 공급 전압과 계좌 저항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무부하로 하였을 때 회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압 변동률이 됐든 속도 변동률이 됐든 항상 전격과 무부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준은 뭡니까? 전격이에요. 그럼 전격 속도가 얼마라는 겁니까? 1500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부하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속도 변동률을 구할 때 항상 기준이 얘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5% 변동이 있었더니 그 결과가 얼마라는 거예요? 무부하라는 거죠. 무부하 회전 속도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니까 여기서 5%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짜리를 5% 인상하면 얼마인가? 그 문제라고요. 우리가 1,500에 10%는 얼마입니까? 얘 10%, 15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는 7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75만큼의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75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다. 물론 여러분들 공식 있죠. 속도 변동률 n분의 뭐 n의 제로 마이너스 n 있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5 넣어주시고 적격해 주세요. 1500 넣어주고 여기 1500 넣어주셔가지고 계산하면은 얘가 뭐가 나온다? 1575가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직관적으로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동기 속도의 70에서 80%가 되면 원심력에 의해 단락편이 이동하여 정류자편 측면에서 단락시켜 운전하는 유도전동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반발 기동형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 반발 기동형에 대해서 막 전공서적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문장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암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잘 봅니다. 이게 반발 기동형, 기동시와 운전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S를 넣어줬는데, 동기속도를 넣어줬는데, 이 동기속도의 70에서 80%가 되면은 원심력에 의해 단락편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단락편이에요. 여기 단락편.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얘가 단락편입니다. 그래서 단락편이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동 시에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동기 속도의 70에서 80%가 됐으니까 이제 기동에서 운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단락편이 이동을 한 거죠. 지금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류자편, 여기 정류자죠. 이 정류자편과 어떻게 됐습니까? 단락이 되었죠.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는 게 뭐다? 반발 기동형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